하루를 살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야, 이럴 때 바로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이라고 배웠습니다. 네,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비타민은 생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타, 그리고 질소 화합물인 아민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. 생명. 네, 네.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등 이 3대 영양소를 원료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. 뭐 세포의 분열이나 재생 등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. 체내에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뭐 신체 내분비 기관들에서 합성되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들과는 달리 비타민은 몸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이 되더라도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외부로부터의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을 좀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.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고함량 멀티비타민이라고 합니다. 오. 집집마다 이거 한두 개씩 다 있지 않나요? 요즘에는 다 고함량으로 먹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도 사실 비타민 고를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게 고함량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거든요. 근데 고함량을 그렇게들 찾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. 내가 먹으면서도. 예. 많고 높고 이런 거 네,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비타민은 네. 워낙에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한 만큼 어떤 게 자신한테 맞는 비타민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네. 그런데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젊은 여성분들이나 또 40,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특히 더 고함량 멀티비타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있는데요. 바로 현대인의 고질적 문제인 영양 불균형에 있습니다. 바쁜 생활에 식사를 거르거나 또 패스트푸드 등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 일도 많고요. 다이어트를 이유로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일이 많습니다. 이는 곧 영양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비타민 결핍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. 게다가 중년이 되면 에너지 대사 능력마저 떨어지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. 실제 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5년 사이 국내의 영양결핍 환자 수가 60대는 180%, 80대 이상은 150.9%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데요. 귀를 의심했어요.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? 네, 특히 이 수많은 영양소 가운데 비타민의 결핍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내 몸에 비타민이 얼만큼 부족하고 또 얼만큼 보충해줘야 하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이제 섭취하면 일정량 사용하고 난 뒤에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네.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함량을 먹는 거구나. 사실 이제 일이 바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좀 밥을 챙겨 먹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먹을 때가 좀 많거든요. 공감해요. 근데 이게 다 비타민 결핍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게 좀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반성하세요. 그게 또 잘 안 돼요. 이해해요.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더 혼자 있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타민 종류가 워낙 진짜 다양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더 어떤 걸 신경 써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비타민은 그 종류에 따라서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. 영양 결핍이 일어나기 쉬운 여성이나 중장년층이라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멀티비타민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그 중에서도 네.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함량 비타민 B군입니다. 비타민 B를 살펴보면요.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B12까지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처럼 비타민 B는 그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
무려 8가지가 되고요. 이를 한데 묶어서 비타민 B군이라고 부릅니다. 비타민 B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다른 비타민 B군의 결핍으로 이어져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아, 그 비타민 A, 비타민 C와는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. 예. 그럼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비타민 B군 가운데 대표적인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비타민 B1입니다. B1. 네,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뇌와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등 비타민 B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. 만약에 이제 이런 비타민 B1이 부족해지게 되면 뭐 피로감, 식욕감퇴, 불안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비타민 B2는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등의 대사를 도와주고요. 뭐 시각, 점막, 피부, 모발 등 우리 몸의 세포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부족해지게 되면 눈의 피로, 구내염,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여기다가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를 비롯해서 헤모글로빈의 합성, 네. 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를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만큼 결핍 시에는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, 또 신경 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들 비오틴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? 네네네, 알죠, 들어봤어요. 알죠. 네, 비오틴. 바로 이게 네. 비타민 B7입니다. B7이 비오틴이구나. 네.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네네네. 비타민 B7은 피부와 모발에 관여하는 만큼 이 비타민 B7이 결핍되는 경우에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. 꼭 챙겨야겠네요. 네.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는 네. 코발아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세포 재생이나 혈액 형성, 또 조직 합성과 유지에 관여해서 네.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신경통이나 요통, 또 어깨 결림이나 손발 저림 등의 말초신경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.